볼게요. 오늘 일부 종목들 강세를 제외하고는 코스닥도 좀 하락하는 종목이 우세한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닥 지금 시장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지지선은 지금 있는 겁니까? 예, 뭐 코스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이제 60월 이평선이 지지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 구간대가 약 500포인트 전후로 해가지고 좀 지지 구간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는 아마도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어떤 저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실질적으로 요 62평선이 깨지는 순간에는 진짜로 뭐 안 좋은 악재가 있을 때겠죠. 가령 뭐 12월 달에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뭐 실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악재가 또 부각이 되면서 그거 외에는 웬만해서는 요 구간대를 좀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 구간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4분기 실적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모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과 같이 오늘과 같은 이런 조정 흐름 속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모아갈 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닥에서 중소형 부품주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 그리고 전기전자,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을 유심히 좀 보시면 그런 종목들 중에서 뭐 삼성전자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꾸준하게 캐파가 늘어나면서 실적 부분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해외 성장성 부각, 즉 중국에서의 어떤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좀 추려내 가지고 좀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서 구성을 해 나간다면은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아마 12월 달쯤에는 점차적으로 점진적인 어떤 상승 추세를 좀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12월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장을 그렇게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섹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볼까요? 예, 뭐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뭐 전기 관련해 가지고 뭐 전기료가 인상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와 반해 가지고 어떤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ES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 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유심히 좀 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뉴인텍에 대해서 이제 종목 상담을 할 때 그런 종목들을 좀 단기나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ESS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들에서 이제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수혜도 부각이 되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전기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이제 산업용 전기가 한 6.4% 정도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자가 발전기를 돌리면서 이런 ESS 관련된 어떤 투자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삼성 XDI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가지고 발명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엄청난 어떤 그 절약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실질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중소기업들도 웬만큼 전기를 좀 많이 쓰는 이런 기업들은 스스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발명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해가지고 전기를 절약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모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전기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만 원재료는 해외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달러 반출도 어느 정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느 정도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과 관련해가지고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면은 아까 뉴인텍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기 관련주, 이런 관련주들의 어떤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또한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목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종목 볼까요? 예, 뭐 최근에 뭐 제가 계속 그 전기차 관련해가지고도 말씀을 드렸고 전기 저장 장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그 뉴인텍도 괜찮긴 한데 저는 지금 삼화전기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거든요. 삼화전기는 이제 뭐 초고용량 이제 캐퍼시티라는 그런 어떤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2차 축전지 관련해가지고 그런 어떤 부품을 개발하는 업체인데, 지금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신성장 동력으로서 부각이 된다면은 충분히 이 종목은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재료 가격이 이제 알루미늄 가격 약세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 개선이 좀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ESS 관련 부품 개발에 따른 수혜가
부각이 되면서 실질적인 실적 모멘텀까지 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관련 이외에도 뭐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뭐 ESM 에너지 저장하는 그런 관리를 하는 그런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인 투자를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개발 완료가 돼서 이게 실생활에 나와가지고 이제 판매가 되어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까지도 어떤 실적 모멘텀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과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좀 갭상승이 나와가지고 좀 차익 매물, 전고점이 한 7,600원 정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요 구간대에는 좀 지금 시장 상황으로서는 한 번에 돌파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지만은 결국에는 요 박스권 안에서의 어떤 횡보를 좀 보이다가 결국에는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어떤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 번에 저점을 잡아서 접근하기보다는 꾸준한 분할 매수로서 좀 매수를 해 놓으신다면은 12월이나 아니면 내년 초쯤에는 그런 어떤 성장성과 실적 모멘텀과 더불어 가지고 충분한 오버슈팅이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좀 모아 가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코스닥에서 관심 종목 3화 전기까지 구체적인 내용 들어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는 경기지표 발표라든지 여러 이벤트들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이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인재 전문가님, 어떤 이슈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 FOMC 이제 의사록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제일 주가 될 내용은 아마 또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우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의 어떤 시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약간은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양적 완화가 지금 당장 실시되기보다는 아마도 좀 내년쯤에 다시금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우지수가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고 약간 약보합에서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의 어떤 종합지수 상황은 저항 구간에서 그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의 조정을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이고 마찰적인 조정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 선행지수가 4개월 연속 기준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결국에 주가는 경기에 좀 선행하게 마련되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중장기적인 관점,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흐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감 전략 2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